네,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토픽입니다. 시진핑이 극진 예우한 박근혜, 내팽개친 우원서. 자, 오늘 계속 TV 화면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소위 말하는 전성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현안문 막루에 딱 서서 20몇 나라가 지금 대표를 보냈죠. 26나라. 그 안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데, 우원식이 끼어 있는데, 나머지 25나라는 전부 다 과거에 소련 연방 국가였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갔습니다. 26나라 중에서.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김정은이 같이 모여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그 자리죠. 신냉전 시대에 돌입을 했다. 신냉전이라면은 당연히 북한,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제 피로매전, 혈명이 됐으니까는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럼 여기서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시진핑 눈치를 보느라고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체제, 소련의 연방들만 모였던 그 자리에 우원식을 또 보낸 겁니다. 자, 트럼프가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오늘 실제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중앙에 딱 서고 나머지 이제 덜러리 딱 서고 제일 끝에 우원식까지 덜러리 서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계대전 성전 8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었죠. 오늘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까지, 신형 미사일까지 막 등장을 시켰습니다. 아주 군사 퍼레이드를 엄청나게 크게 했죠. 자, 그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동맹국들을 겨냥한 군사 퍼레이드. 거기에 우원식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 하나 쓰겠습니다. 병풍 역할을 했다. 별로 속된 말도 아니죠. 병풍 역할을 해주는, 덜러리를 써주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세 사람, 열병식에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선대돼서 이것은 반미 음모다. 반미 동맹을 하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하나의 퍼포먼스를 벌인 거다. 자, 중국이 이번 전성절 행사를 활용해서 반미 전선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반미 음모다고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진핑이 열병식 연설을 하면서 이걸 마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 신냉전 세대를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김정은, 푸틴하고 딱 막내에 올라서 연설을 하면서 시진핑이 인류는 오늘날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 우선주의, 이것을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거의 상당히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한미 동맹까지를 겨냥을 해서 공포를 조성을 하는 그 자리에 우원식이 딱 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게, 그러니까 세 나라, 러시아, 중국, 그때는 이제 소련이죠. 북한, 세 나라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입니다. 1959년에 그때 이 열병식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 마오쩌둥 중국 국가 주석, 그리고 그때 니키타 후르스포 소련 공산당 측이 함께 막내에 선 이후 66년 만에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새로운 냉전 체제로 막 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전에 나토도 가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시진핑과 푸틴의 눈치를 보는 김정은 눈치까지 보는 거죠. 오늘 망도의 중앙에 선 세 사람의 눈치를 지금 이재명은 잔뜩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 66년만의 세 나라 정상회합에 대해서 당신들은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표는 한국의 원식이 유일하게 갔다. 이게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 트럼프도 다 알고 있죠. 그 전에 이 한국에서 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느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미군 기지는 왜 급습을 했느냐, 교회는 왜 쳐들어갔느냐, 이런 이야기 다 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공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점점 대한민국이 고립되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지금 고립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혼술 시간에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이 서방 진영 중에서 유일하게 26개가 참석을 했는데 서방 진영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갔다. 그런데 이 간 사람들을 보면은 푸틴을 비롯해서 김정은 또 그다음에 캄보디아 과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속했던 국가들이 다 갔습니다. 캄보디아, 국왕, 베트남 주석, 라오스 국가 주석, 그리고 이 몽골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네팔 총리, 여기는 과거 사회주의는 아니었다고 해도 중국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과거에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간 거기에 또 칸이 원칙이 갔는데, 거기 미국이나 일본은 거기 중국에 있는 대사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갔는데, 자, 원칙이 이재명 대신 갔죠? 이재명 대신 간 겁니다. 자, 근데 원칙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오늘, 자, 천안문 막루의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우원식,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이 우원식입니다.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죠. 처박히다는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서열, 이전서열, 2위라는 사람이 저기 그 한쪽 구석에 박혀가지고 그 뒤에는 그쪽 관계자들 아니면 경호원들, 저쪽에 시진핑의 경호원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죠, 복장이. 그리고 어수선한데 저기 한쪽 끝에 저 가서 앉아 있습니다. 표정도 보면은 잔뜩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하죠. 우원식이 천안문 막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 3, 40m가 된다고 합니다. 저까지. 그러니까는 시진핑하고 저쪽으로 화면상 왼쪽으로 쭉 가면 이제 시진핑도 있고 이 김정은도 있고 푸틴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한 30m 떨어지는 거리. 26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제일 끝머리에 저렇게 텅하니 앉아 있습니다. 막루 막루로 기준으로 하면 왼쪽 끝에 딱 그 자리를 줬는데 그 세 사람 김정은, 시진핑, 푸틴은 딱 중앙에 앉아 있고 이 상황인데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이제 밀착 구조 이 구조를 확인하는 그 자리죠. 그 자리 이제 우원식이 가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는데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자, 똑같은 막루 사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오늘이 80주년 전성절이었죠. 저게 70주년 전성절입니다. 10년 전.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틴, 시진핑 바로 옆에 있죠. 시진핑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인데 시진핑의 기준으로 왼쪽에는 중국 관계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외빈들은 오른쪽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는 이 서열이 2위 의전서열 두 번째로 받은 거죠. 첫 번째가 푸틴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의 다음에서 똑같은 자리입니다. 오늘
막루. 오늘은 80주년 전성절이고, 그때는 70주년 전성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시진핑 말고 그 옆에 오른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여기는 이제 소련 연방 쪽이었죠. 그 다음에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이 사무총장 부부의 얼굴도 보이죠.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도 더 이렇게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자, 그래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왜 참석을 했느냐? 지금 시진핑은, 지금 그 우원식은 완전히 가서 들러리를 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참석을 했느냐?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그 시점은 지금하고 완전히 이 국제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신냉전 체제로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급속히 붙이는 그 상황인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이렇게 북한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북한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더 가까워졌죠. 그런데 그때는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가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 행사에도 참석을 한 겁니다. 그때 시진핑도 김정은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3번이나 베이징에 초청을 하면서 각별히 예우를 했죠. 그래서 그 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한국의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푸틴, 시진핑이 푸틴 다음으로 극진한 예우를 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죠. 이건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가 품격의 문제죠. 그래도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그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벡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예우를 받았고, 그것은 그만큼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가서 뭐 이재명 안 가고 어쨌든 우원식이 갔다고 하더라도 제일 끝에 그말로 처박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게 양쪽에 줄타기를 하다가 양 진영 전부로부터 고립되는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이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김정은하고 김정은하고 잘 알아. 그 7년 전에 자기가 원내대표회담 할 때, 문재인 때, 그때 북한에 가서 같이 술도 한잔 했어. 그래서 내가 김정은을 만나면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야. 시진핑도 한번 만난 적이 있어. 시진핑을 만나면 어떻게 에이펙에 초청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갔죠.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보도자료를 지금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회의장실이, 서울에 있는 국회의장실이 보도자료를 내서 우원식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80주년 중국 전성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이번이 2번째고 에이펙 참석을 당부했다.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하고는 열병식 참관 전에 수인사를 나눴다. 그 수인사가 뭐냐 하니까 악수했다. 김정은하고 악수를 했다. 악수를 했다고 지금 이것을 또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대기실에서 열병식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은 오늘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나라별로 한 명씩 대기실에 있다가 나가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죠. 그 대기실에서는 자기들끼리 한담을 하겠죠. 그 대기실에서 김정은하고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원식이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이 우원식이 김정은에게 그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 한마디 했고 김정은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끝. 무슨 뭐 7년 전에 우리가 뭐 술을 먹었으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겠다. 딱 그게 그 끝이었다. 근데 그걸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악수를 했다. 그리고 한담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진핑한테는 시진핑도 뭐 대기실에서 다 만나죠. 시진핑이 뭐 대기실도 그렇고 시진핑이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면서 이제 들어보냈지 않습니까? 시진핑한테는 에이펙 회담에 참석해달라. 그러니까는 시진핑이 고개 끄덕끄덕. 그걸로 끝. 그럼 푸틴한테는 뭐 푸틴이 김정은을 내가 만날 건데 김정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푸틴하고 김정은이 아마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승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나와서 같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푸틴의 차에 같이 타고 가서 아주 그 굳건한 동맹을 확인을 했죠. 이 두 사람은 이 김정은은 파병한 북한군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북한군을 파병을 해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승리를 뭐 거둘 수 있었다. 뭐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러면서 무한한 감사를 표시를 하고 두 사람이 아주 혈맹 관계를 다시 다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다 분석이 나왔었죠. 푸틴하고 김정은의 이 급속한 결합이 우리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군을 러시아의 용병 비슷하게 보내준 대가가 있겠죠. 대가가 있잖아요. 돈도 있을 거고. 그 돈이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의 군비 증강에 못 쓰이는 거고.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도 그 이야기도 있었죠. 파병을 해주는 대신 러시아의 핵 개발 기술, 또 ICBM 같은 거, 궤도 재진입 문제, 뭐 이런 기술들을 전수해 줄 것이다. 그럼 이게 푸틴과 김정은의 급속한 결속, 혈맹 관계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신냉전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이 결속이 그것이 공식화되는 그 자리에 국회의장이 떠가 처음에 이재명이 가려다가 이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국회의장을 보내서 이런 푸대접을 받고 거기서 들러리를 써주고 병풍 역할을 해주고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보와 연결해서 엄청난 외교 참사라고 봅니다. 오늘 그 장면들을 유심히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정말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